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28살 청년이 설비 보수를 하던 중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3개월 차 예비 아빠였는데요. 청년의 비명소리를 들은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현장에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청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28살 청년 주모 씨는 설비 보수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주 씨의 가슴이 협착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은 바로 기계를 멈추려고 했지만 현장에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주 씨의 두부가 협착됐는데요. 사고 발생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현대제철에 2014년에 입사해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 신혼 3개월 차에 부인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사망으로 이끌었을까요?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산재 사망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데요. 최근 5년간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서 총 10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92조에 따라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유해 위험 기계임에도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덧붙여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다시 제1방송에서 현대제철의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을 텐데요. 충남지방경찰청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91명으로 총 피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1명을 검거했습니다. 올해 3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5월 현지에서 전원 검거, 이후 국내 송환을 추진해 조직원 21명을 집단 송환시켰는데요. 이로써 국내 조직원 12명을 포함한 총 33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 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됐으니 범행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보유자금을 국가 감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인 후 돈을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만 91명, 총 피해 금액은 12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단은 범행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보이스피싱이냐며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구속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이 AI와 구제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국 축산농가들이 12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관내 축산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축산단체장과 시장님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축산농가들이 12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 중지, 폐쇄 명령이 적용됐는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않는 경우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시에서는 축산단체장과 김홍장 시장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현권, 이완영, 홍문표 의원은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실무적인 준비와 행정 준비 등으로 농가에서 적법화를 하는 시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만큼 당진시에서도 축산 농가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해나루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당진시와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해나루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시장 개척과 해나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지 유통업체인 신선미 마켓 매장 4개소에서 진행돼 현지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해나루 쌀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명천 막김, 구운 인삼 등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회까지 병행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시는 현지 대형 농수산유통센터 견학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점검했으며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 발굴을 위해 현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소비 시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지역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되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당진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특산물이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방송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법조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물인 배선희 법무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법무사님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저는 사법부의 공무원으로서 대법관 비서관을 마지막으로 재경 각급법원에서 25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향인 당진에 내려와서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법무사로서 일해오면서 다문화 가족의 성본 창설과 개명을 하고 있는 배선희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돈 반갑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필리핀의 며느리 사돈과 한국의 사돈이 서로 만나는 상견례에서 참석했던 다문화 가족들이 너무나도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성문 창설을 해주고 개명을 해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때부터 했습니다마는. 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있었지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형님, 이제는 놔줘야겠어요.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 얘기가 이해가 가는 것이 그 친구는 현재 나이가 70이고 그 아내 나이는 40인데 나이 차이 때문에 아내를 놔줘야겠다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 생활에는 요새 유행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하고는 말이 맞지 않는 얘기죠. 이렇게 좋은 일을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왜 다문화 가정을 도와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인종차별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다문화 가족을 빼고는 겁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200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0만이 400만이 되고 또 400만이 800만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불만 세력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국민이 배려와 이해 속에 다문화 가족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현재 나이가 77살인데 80이 다 된 나이에 무슨 꿈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꿈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뜻밖의 발상으로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도 있는 실용신안 특허품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제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너무 고마웠던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또 복지시설, 복지단체를 기부만 하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그걸 사용해보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제품으로 해서 돈이 된다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의 성문 창설을 내가 도맡아서 개명까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다문화 가족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혼자보다는 둘이 하면은 그래도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이 결빙이 될 정도로 극심한 추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날이 살짝 풀리는 듯 했지만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눈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영상 5도로 기온이 조금 풀리는 듯 하지만 강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6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5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주로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는데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코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가 말라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에 대한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춥더라도 한두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시고 최소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바다가 보이는 근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히 근린 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